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오후 2시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53년이 지난 날입니다. 196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주간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에 6.4%포인트 떨어져서 현재 61.7%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61.7%는. 그러나 일주일 사이에 6.4%포인트나 떨어진 것은 조금 이례적이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지난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선 최저임금이 약 10%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것까지 합치면은 약 27%, 2년 사이에 약 27%가 올랐다. 여기에 대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면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겠다. 우리도 파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지만은 이 정권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론 악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마치 쿠데타 음모인 것처럼 내란 예비 음모라는 어마어마한 과장을 써가면서 정권 여당이 앞장서 가지고 이 반군 선동을 하는 데 대한 국민의 저항감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방문 중에 갑자기 지시를 내려가지고 수사단을 구성하되 육군은 빼고 하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최소한 적극적으로 박수를 보낼 생각은 없다는 것이 여기에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노 러시란 말을 썼습니다. 폼페이오도 몇 주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말은 복잡하지만은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니냐?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거 미국과 세계를 속인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그 참모들은 일관되게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뜻을 트럼프에게 전하고 트럼프도 그것을 믿고 김정은을 만나고 하는 이런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원위치하고 말았습니다. 원위치란 것은 뭐냐? 북한은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 북한은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입장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즉 북한은 이제는 과거와 달리 핵 보유국 입장에서 당당하게 미국과 상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논의한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해우산 철거하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북한의 비핵화는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런 스탠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즉 핵 보유국 행세를 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남으로써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국민에게 그렇게 강조하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그렇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남북 간에
뭐 스포츠 교류도 하고 군사 회담도 한다고 그러고 또 철로 또 현대화 해준다고 그러고 등등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신기루 아니냐? 홍준표 대표가 한 말이 맞지 않느냐? 이거 위장평화쇼 아니냐? 하는 생각이 이제부터 점점 확산될 텐데 이것도 또한 이번 폭락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70%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지지율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지지율 같으면은 이분이 당선될 때의 득표 40% 정도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30%가 보태졌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언론의 왜곡, 과장, 그리고 친정권적 보도가 플러스 30%를 만들어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KBS, MBC 등등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을 왜곡해서 여론을 오도하려고 해도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론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국민들이 KBS, MBC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하는 이 유튜브 방송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 트위터, 문자 메시지 등등 또 구글, 네이버, 위키피디아 얼마나 많은 정보가 지금 쌓여 있습니까?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이 정보의 양은 그 전에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정보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만 있으면은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게으르면 속아요. 게으르면은. 그러나 이런 선동도 똑같은 패턴의 선동이 되풀이되면은 잘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선동의 한계도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서는 아니겠지만 이 반사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약간 올라서 지금 19.5%가 되고 그리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41.8%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만나서 이 반역적 자세를 취했다. 미국에서 지금 반역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적인 푸틴 앞에서 푸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푸틴의 불법 선거 개입을 조사하고 있는 미국 정보기관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CIA 부장을 지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브레넌 이것은 중범죄고 반역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반역이란 말이 미국의 트레이트라고 그러죠. 반역죄라고 그러죠. 그것이 지금 미국 조야에서 하나의 키워드로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한 행동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단순한 실정이냐? 아니면은 북한의 이로운 행동이냐? 등등 한국에서도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를 한번 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은 일관된 게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유리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불리한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배치,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으면은 수도권에 사는 2,500만 국민은 불안해집니다. 사드 배치 안 하면은 김정은이가 유리해집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에 수도권의 2,500만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공갈이 먹혀든다는 거죠. 공갈이 먹혀든다는 거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백지화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해집니다. 경제가 망가집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자폭탄 만들지 모르겠다 하는 아마 의심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 의심을 들어주는 것이죠.
또 수많은 사건에서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서 감옥에 보낸 사람들 명단을 쫙 불러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정은을 미워했던 사람, 김정은과 맞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되면은 유리해질 쪽은 북한 노동당 정권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는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6.25 남침 정권과 6.25 남침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전이라고 하면은 남침 한쪽, 남침당 한쪽, 양쪽 다 서로 싸운 것이다.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뜻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은 불리해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은 전쟁 범죄 행위로부터 안전해지는 거죠. 종전선언은 하는데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는 마당에 북한이 불법 억류하고 있는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전쟁 범죄 행위를 그냥 덮고 전쟁을 끝내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리하고 김정은에게는 유리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걸 단순하게 헌법에 대한 헌법 위반이다. 대통령의 직무를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진지한 검토가 미국처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명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역에 용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현용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을 잠용이라고 해요. 모습을 드러내고 올라갈 때를 비룡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아주 힘차게 올라가죠. 나라로 말하면 발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꼭 천장에 딱 닿아버리면 항용이라고 합니다. 천장에 닿은 용은 그 다음에는 후회를 하게 된다. 유회, 항용유회입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천장에 닿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힘있게 뻗어 올라가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의 대승을 통해서 꼭대기에 닿았습니다. 천장의 꼭대기에 닿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려갈 길밖에 없습니다. 내려갈 때는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인생,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면은 무리가 생깁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게 사실 떨어져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걸 더 올리려고 무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시점에 이런 폭락 사태에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 수사가 무리를 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쿠데타 계획이다. 쿠데타 계획이 아니라 폭도들로부터 국가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군의 본연의 헌법상의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그것을 쿠데타니 내란 예비 업무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잡아 넣는다든지 하면은 그때부터는 살벌해집니다. 쿠데타 모의를 했다든지 내란 음모를 하면은 그 범인이 유죄가 확정되면 무기징역 4년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사형수로 만드는 그런 이상한 수사, 이른바 쿠데타 조작 사건이 되지 않도록 국군 통수권자의 제1 임무는 국군 장교단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군 장교단이 나라를 지킵니다. 국군 장교단이 반군 선동 세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군대는 입이 없어요.
마음대로 아무도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군대를 보호해야 될 사람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고 여당의 대표인 추미애 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반군 선동 세력으로부터 국군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발표된 이 지지율 폭락을 그 이유를 잘 살펴보고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행사도 늦었지만은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8월 15일, 오는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경축사를 발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